지주사 실적 자체가 잘 나오고 있는 방산, 그다음에 전력설비 쪽,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역화폐 같은 쪽에 매출이 좀.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트레이더로서 큰 부를 이루시고 이제는 반대로 직장인분들에게 그 비법을 전수해 주고 계신 영프사랑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직장인 트레이더고 지금 여전히 직장 다니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29%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제 독자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책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꾸준히 이제 트레이딩하면서 회사도 다니면서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사실 트레이딩 관련된 분을 모시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어떤가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트레이딩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결국은 가치 투자, 인베스팅을 하느냐 트레이딩을 하느냐의 차이가, 대부분 투자를 할 때 예측을 하면 안 된다고들 다들 표현하시는데요. 가치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치가 성장한다는 거에서 베팅을 하거나 또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보고 예측을 하는 행위를 하는 거고, 트레이딩은 거기에 타이밍을 조금 맞출 수 있다라는 게 하나 더 첨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투자를 하셨을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 그때 한창 또 여기 지금 현재 멘탈이 전부 다 하시듯이 비트코인이 광풍일 때 거기에 편승해서 조금 수익을 받고, 근데 그냥 그렇게 수익을 보기에는 뭔가 보통 어떤 걸 좀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그때 기술적 분석 포함해서 비트코인을 좀 공부했고, 그리고 한 번에 비트코인 1차 파동 이후에 좀 무너진 다음에는 공부해놓은 게 좀 아까워서 시작한 게 주식 투자입니다. 아, 그 비트코인 투자했던 그 공부했던 지식을, 투자의 경험을 그대로 이제 주식으로 또 가져가서서, 뭐 트레이딩의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익혀두면 어떤 자산을 투자하든 다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책 제목에도 있지만 결국 탑다운 사고 과정이라는 게 전체 자산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라서, 현재 구간에서 제일 매력적인 자산을 선택하는 것, 뭐 그 중에서 주식이 된다면 어떤 주식이 제일 매력적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게 탑다운 사고 과정이라서, 그때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공부해 둔 것이 어떤 자산이든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탑다운 방식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자산 시장부터 봐서 어떤 자산 시장이 매력적인지를 보고, 그 아래서 또 이제 또 어떤 그 종목이 매력적인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산에 이제 트레이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생태계 특성을 이해하고 국면에 대한 인지를 한 상태에서 뭐 주식으로 예를 든다면 지수가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현재 추세가 어떤 추세인지, 그 추세를 이루는 섹터 및 테마가 어느 쪽인지, 그 중에서 가장 대장주가 어느 건지를 차례대로 타겟팅한 다음에 해당 종목을 뭐 분석이라고 하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재료 분석 등을 해서 이제 매력적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차트로 가서 이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이제 전반적인 가치를 먼저 보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자산 시장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뭐 어떤 자산군, 그리고 그 자산군 중에서 어떤 좀 종목 같은 게 매력적이라 좀 보고 계신지 대략의 인사이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지금 책 나온 시기와도 좀 맞물리는데, 보통 경제체제 패러다임, 뭐 산업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자산시장이 좀 변동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조기 대선을 마친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라고 좀 예측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할 자산군의 변화를 예측했기 때문에 책을 좀 쓴 시점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는 국내 증시가 제일 매력적인 자산군으로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셀 USA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조금 매력적인 자산군을 찾는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이 그 원화가 강세가 되는 흐름에 들어와서, 현재 결국 재정 정책 기대감과 그다음에 그런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자산 밸류 자체가 PBR 기준으로 좀 싼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싼 게 싼 거고 지금은 싼 것을 좀 부양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자본에 대한 것을 조정한다든지 이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그게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뭐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있잖아요. 어떤 섹터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지주사들, 이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게 지주사, 그게 밸류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적 자체가 잘 나오고 있는 방산, 그 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이어질 수 있는 전력설비 쪽,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결국 지역화폐를 베이스로 해서 결국 추경이 들어가면서 돈이 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화폐 같은 쪽에 매출이 좀 실제 숫자 좀 지킬 수가 있는 분야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조금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을까요? 종목까지
추리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다 지금 자산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 올라 있어서 지금 종목까지 좀 말이 좀 언급이 조금 힘들긴 한데 그게 트레이딩하는 결국 목적인데 이런 전체적인 내러티브적 그 생각이 맞더라도 결국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포모 현상에 의해서 끝부분을 잡아서 오히려 상승 추세인 상태에서도 강세장에서도 자산이 녹는 개인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기술적 분석을 좀 가미하면 이 위치가 파동의 끝자락이거나 이제 그런 위치에서 좀 조심을 한다든지 이게 조정이냐 아니면 하락 추세로 빠지는 거냐를 판단해서 좀 들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타이밍 같은 거를 좀 잡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까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분들한테도 보통 가르치는 게 경제에 대한 기본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정도는 읽히고 시작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그게 실제 도움이 되느냐 하는데 어떤 그런 철학적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상태에서 각종 지표들부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이해가 돼야만 시간이 지났을 때 좀 지혜가 쌓인다고 봐서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눈앞에 있는 돈을 취하는 게 가장 보통의 일반인들이 하는 방식이다 보니 그래서 예전 같으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무서운 거 아닌가 도박 아닌가 해도 되는 건가 정도에서 지금 그래도 많이 나아져서 과연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정도까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 이익에 집착하고 손실에 고통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어느 정도 이 판을 보는 그 범위 안에서만 플레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더라도 다른 타인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멘탈이 흔들리게 되니까 여기 멘탈이 전부 다도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멘탈이 진짜 중요한데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는 거는 노력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돈으로까지 전환이 되려면 결국은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좀 개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었을 때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 차트 내에서의 분석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트레이딩적 결정을 내리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선 사고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차피 기술적 분석은 다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고 조금만 지나면 쉬워하는 분야거든요. 더 깊이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세가 발생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온 종목이라고 표현하면 자산 공간 종목에서는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책 한 권의 이론이 다 적용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추세가 없는 곳에서 그런 것을 공부하다 보니 기술적 분석이 맞다 안 맞다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대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이란 게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 기술적 분석인데 앞선 사고 과정을 통해서 종목이 추출되면은 기술적 분석 이론은 한 90% 이상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외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어떤 점을 좀 주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미국, 중국 쪽의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생태계라는 게 미국이라는 생태계 자산시장, 중국이라는 생태계 자산시장이 환율로 외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을 보게 되죠. 그리고 특히 현재 기준에서는 미국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는 미국채 장기물이 10년물과 30년물이 크게 급등한다면 자산군이 흔들림이 있다는 걸 캐치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현재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투자를 할 때 좀 가장 주의해야 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결국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코인 투자를 하든 이걸 수단으로 잡았을 때는 목적은 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눈앞에 있는 그 돈에 집착하게 되면 수익이든 손실이든 도파민이 터져버려서 결국은 마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돈이라는 걸 수단을 놓고 어떤 목적을 내가 이루고 싶어서 이 돈이라는 걸 벌려고 하는지가 되면 최초에 지금 내가 수단을 쓰고 있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게 조금 더 마음을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어떤 무엇인가를 몰라서 또는 비법을 몰라서 돈을 못 번다기보다는 기본기가 충실한 상태에서는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결국 욕심과 조바심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좀 그런 부분을 이제 트레이더로 성장하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나요? 이게 제가 정말 트레이더 중에 탑티어라서 책을 쓰거나 누구 가르치는 건 아니고 정말 직장인 트레이더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직장인들이 가질 수 있는 건 결국은 안정적인 수입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입원 상태에서 이 확보된 상태에서 변동성 있는 확률적
베팅을 해야 되는 어떤 위험 자산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은 코인이든 주식이든 좀 급등 강세 시기에 큰 부를 한 몇십억 정도 이루게 되면 보통은 노동소득이라는 게 하찮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하찮게 느껴지는 순간 좀 보통 파국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라는 게 가져다주는 매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안정된 걸 확보한 상태에서 시간을 녹여냈을 때 그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 소득이란 것을 만들어내야 전체적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는 이제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리로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